무리함수의 정의역, 치역의 범위는 그 무리함수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것과 같죠. 자, 해서 시작점을 갖다 얘기해보면 근호를 0 되게 한 x값 2, 그랬을 때 y값이 b. 정의역의 그 범위가 결합하면 그게 시작점이라고. 자, 해서 a,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비교를 하면 a가 2, b가 마이너스 1. 자,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3. 그럼 답은 5번. 6p2는 6 곱하기 5 해서 30. 5c4는 5c1과 같아서 5. 자, 둘을 더하면 35니까 답은 3번.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두 직선에 대하여 각각 대칭이다. 결국 대칭축을 묻는 건데, 유리함수의 대칭축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지금 점근선의 교점은 2분의 1, 2분의 3 해서 얘를 지나는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하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얘기하면 돼요. 자, 해서 y는 자, 기울기 1자리를 먼저 얘기해보면 x로 시작할 거 아니야. 2분의 1 넣었을 때 2분의 3이 되려면은 1. 자, 그리고 또 하나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 2분의 1 들어갔을 때 2분의 3이 되려면 플러스 2.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a, b, c, d는 결국 요 개수들인 거니까 모두 합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하면 3. 그래서 답은 3번. 함수 f가 이렇게 합성된 형태로 주어져도 이때 역함수의 값을 물어보면 자, 그 계산값이 요 7이 되는 그 x를 찾아가지고 요 값을 얘기하면 그게 답인 겁니다. 자, 그러면 6x 더하기 7이 7이 되려면 x가 빵이잖아. 해서 x가 빵을 넣었을 때 요 값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다. 그 답은 1번. 제한된 범위에서 무리함수의 최대값을 확인하는 문제네요. 시작점에서 오른쪽 위, 즉 얘는 증가함수. 그러면 x값이 클 때 가장 큰 거지. 자, x가 가장 큰 값이 5니까 뭐 마이너스 1인 지점이 어딜지라도 지금 제한된 범위에서 5일 때의 x값이 가장 큰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y값이 제일 큰 거야. 그래서 x가 5일 때 최대값. x에 5를 갖다 대입하면 루트 5 더하기 a 플러스 2. 문제에서는 이 최대값이 5라고 준 거죠. 그러면 이게 3이 되려면 루트 안의 값이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4. 그러면 답은 2번. 유리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1,c에 대해 대칭이다? 그러면 1,c가 점근선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점근선, 식에서 점근선 x값을 얘기하면 마이너스 a고 y값을 얘기하면 2잖아요. 자, 그게 이제 1인 거고 c인 거고.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1, c는 2. 그러면 다시 함수식을 써보면 y는 x 빼기 1분의 2x 빼기 b가 되고, 자,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갖다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3 빼기 1에서 2, 2, 3은 6 빼기 b.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8. 자, 문제는 a, b, c의 값을 다 더하라고 했는데 b하고 c를 먼저 더하면 7. 거기에서 마이너스 1 더하면 9. 그럼 답은 3번. 함수의 합성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성립하려면 a가 뭐냐 묻는 건데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x를 넣어보면 되지. 자, gx를 먼저 처리해도 되고 f를 갖다가 먼저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f라는 함수는 6배하고 5를 더한다. 그래서
6gx 더하기 5. 자, gx가 자 들어가면 마이너스 30x 63 18a 플러스 5. 자, 우변 g.f를 계산을 해보면 이번엔 그냥 얘를 먼저 처리해볼까? 자, fx가 6x 플러스 5잖아. 자, g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5배 하고 3의 1을 더하지. 마이너스 5배를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25. 자, 거기에 플러스 3의 1. 자, 두 함수가 이제 같아지려면 요 상수항이 같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15a는 마이너스 3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1번. 함수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 자, 정의역의 개수를 묻는 건데 항등함수는 자, x를 넣었을 때 그 계산 결과가 자기 자신이 되면 그게 항등함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수들이 자, 함수식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지 이 x를 구하는 거야. 결국은 방정식이죠. x 4제곱 빼기 6x 세제곱 8x 제곱 6x 마이너스 9는 0.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x값들은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 그러한 애들로 해서 집합 x를 만들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결국 방정식 푸는 겁니다. 자, 개수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1 넣었을 때 없어지고 없어지네. 자, 빠르게 그냥 조리제법으로 얘를 갖다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1 마류 8 6 마구 먼저 1을 넣어서 그 다음에 개수를 또 보니까 마이너스 1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 마1, 마6, 6, 9, 마구 요거는 딱 봐도 x 빼기 3의 제곱이다. 자, 해서 지금 주어진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더하기 1, x 빼기 3의 제곱. 자, 따라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세 개의 값으로 집합 x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집합의 그 결정은 사용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2의 거듭 제곱을 하시는 거지. 자, 근데 이런 문제는 항상 단 공집합은 안 돼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는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거든. 해서 빼기 1을 해가지고 7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색칠하기 문제인데 요거는 꼬아진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인정 영역이 많은 영역부터 곱의 법칙으로 그냥 빨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정 영역 얘 같은 경우에는 붙어있는 영역이 2개. 자, 얘는 3개. 얘는 하나, 둘, 셋, 4개. 얘는 하나, 둘, 셋, 4개. 얘는 하나, 둘, 3개. 자, 얘는 2개. 해서 뭐 제일 먼저 요 둘 중에 하나 칠한 다음에 뭐 얘네 둘 중에 하나 칠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접 영역이 많은 순서로 칠하면 돼. 자, 해서 색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칠하면 4가지. 그 다음 여기를 칠할 때는 여기에 칠해진 것만 빼고 3가지. 자, 여기는 요 두 색을 피해서 2가지. 얘도 요 두 색을 피해서 2가지. 자, 얘도 요 두 색을 피해서 2가지. 얘도 요 두 색을 피해서 2가지. 곱의 법칙으로 지금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 곱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요것도 2가 2개. 그럼 2가 총 6개다. 2가 6개면은 64
3, 42, 36 해가지고 192. 그럼 답은 4번. 그래프를 보고 무리함수의 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식에서 일단 시작점을 갖다가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근호환을 0대기한 x값 마이너스 a분의 b 그랬을 때 y값은 c. 그래프에서 이게 확인이 되죠. 2,1 얘가 2 얘가 1.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a고 그 다음에 c는 1. 이것을 가지고 식을 한번 쓰세요. y는 루트 ax b 대신에 마이너스 2a가 들어가고 c는 1이라고 구해줬고,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에서 지금 0,3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0,3을 갖다가 대입. 그러면 3은 루트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러면 여기 2가 돼야 되고 근호환의 값이 4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b는 4가 되고, 자, 문제는 a, b, c를 갖다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3. 그러면 답은 4번. 두 함수가 합성이 됐을 때 항등함수가 됐는데, 이때 이 두 함수가 1대1 대응, 즉 역함수를 갖는 함수들이라고 한다면 이 두 함수의 관계는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끼리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잖아. 자, 유리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결국 이 두 함수는 어떻구나? 역함수구나. 자, 유리함수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역함수를 갖다 구하는 공식이 있죠. 자, 해서 gx를 fx의 역함수라고 해가지고 일단 표현을 해보면 x 요 분자의 x의 개수가 분모의 상수로 5대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분모에 있던 상수는 분자의 x의 개수가 되는데 부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a의 x 빼기 4 요게 이제 gx인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b 분의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c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c는 4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f1g1의 값인데 f1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f1은 1 빼기 a 해서 더하기 2, 3 빼기 4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g1의 값은 1 더하기 b 분의 마이너스 2 빼기 c.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3.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을 갖다가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2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묻는데 f3하고 f6은 주어지고, 그리고 이 함수 자체는 무슨 함수여야 돼?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어떻게 해야 돼? 조합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정역의 원소는 1부터 7, 공역의 원소는 1부터 12. 이때 3은 5, 6은 10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 6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보다 작은 1, 2. 자, 3과 6 사이에 4, 5, 그 6보다 큰 7. 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구하시면 돼. 자, 1, 2는 3이 5로 갔으니까 5보다 작은 1, 2, 3, 4 중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 4, 5는 여기 6, 7, 8, 9 가지고, 그리고 7은 11, 12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자, 먼저 1, 2부터. 자, 요 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이게 골라지기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하고 3이 골라졌다고 쳐. 증감수잖아. 그러면 1이 작은 2한테, 2가 3한테 이렇게 자동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6, 7, 8, 9 중에 두 개를 갖다가 고르기만 하면 그 골라진 것 중에 작은 거에 4가 대응하고 큰 거에 5가 대응하는 거야. 자, 7은 10보다 큰 11, 12 둘 중에 하나로 대응하면 되지. 해서 두 가지. 해서 곱하기를 하면 4C가 6이니까 6 곱하기 2 그러면 72가지. 해서 답은 2번. fx는 이차함수에 1 두고 무리함수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둘이 역함수인 경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뭐 얘 꼭지점이 지금 2,4분의 1k, 얘는 시작점이 4분의 1k, 2, 얘는 두 점이 yx의 대칭이잖아. 그럼 100%에 100%. 자, 그런데 지금 얘를 갖다가 그려보면 x는 2가 축이고 2,4분의 k 이차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볼로 2 이상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란 말이야.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있다면 이게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 해서 얘가 역함수하고 교점을 갖는다면 반드시 그 교점은 y는 x하고의 교점하고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를 따지지 않고 fx와 누구? y는 x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에 합은 했는데 확실한 걸 먼저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가 확실한 거야? y는 x가 확실한 거지. 해서 y는 x를 갖다가 먼저 그려놓고 이제 fx를 그려가면서 조건에 맞는 이제 k 값을 찾는 건데 내가 꼭지점의 x좌표 어쨌든 시작점의 x좌표는 알잖아요. 여기가 2야 2. 어쨌든 여기에 대칭축이 있고 자 꼭지점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y는 x하고 교점이 두 개면 되는 거지. 자 꼭지점이 이렇게 위에 있어.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지면 안 만나는 거고 자 그리고 너무 밑에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만나긴 만나. 결국 만나긴 만나는데 교점이 한 개.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이다. 자 해서 올려봐. 올리다 보면 언제? 여기. 자 뭐 당연히 이거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으로 할게요. 꼭지점이 y는 x 위에 놓이면 그 꼭지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가지고 교점이 두 개인 거지. 해서 얘부터야 얘부터. 요때의 k 값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무리함수 그래프 문제는 거의 대부분 어떤 계산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접할 때를 요구하지. 자, 더 올렸을 때 한 점에서 어떻게 접할 때가 있어. 근데 그 접할 때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야. 해서 얘는 만족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요때의 k 값보다 작기만 하면 그때는 이제 두 개가 맞아요.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계산해야 되는 건 두 개인데 사실 얘는 계산거리가 아니고 요거 접할 때만 계산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y는 x 위의 점이잖아. x좌표가 2니까 y좌표도 당연히 2인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점의 좌표가 2,4분의 1k인데 요렇게 될 때는 그 y좌표 얘가 2가 될 때라고. 해서 요때의 k 값은 4분의 k가 2가 되려면 8. 자, 얘는 포함이에요. 얘는 포함이야. 자, 이제 접할 때를 계산하자. 접할 때는 뭐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자, 연립을 하면 4분의 1에 x 빼기 2에 제곱 플러스 4분의 k 그것이 x. 자, 양변에 4배를 그냥 합시다. 그러면 4배하고 정리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플러스 k는 4x.
그러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4 더하기 k는 0인데 판별식까지 안 가도 완전 제곱식을 생각해보면 요게 얼마? 요게 이제 x 빼기 4의 제곱이니까 얘가 얼마? 16. 그러면 k 값은 12가 나오는데 조심! 요거는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답을 갖다가 k 값을 갖다가 써보면 8부터 12는 포함이 안 돼요. 자, 문제는 정수 k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8, 9, 10, 11까지만 더하는 거야. 그러면 19, 19 해가지고 38. 자, 그러면 답은 3번.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자, BCD는 이웃. 자, 그럼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적어도 한쪽. 요런 단어 나오면 여사건 이용이죠.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여사건은 양쪽 모두 모음이 나열되는 경우가 이제 여사건. 그런데 일단은 전체를 BCD가 이웃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BCD가 이웃해서 나열되는 거. 그러면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 묶인 이 BCD 안에서는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3패. 자, 여기에서 이제 여사건. 자, 양쪽 모두 모음. 지금 모음이 A하고 E 두 개밖에 없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 양쪽에 나열시키는 게 두 가지지. 자, 그 중에 하나가 A하고, 그러니까 A가 맨 앞에, E가 맨 뒤에.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BCD가 이웃한 상태로 어떻게 나열되는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때 BCD끼리는 다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3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을래나? 자, 그냥 합시다. 자, 120 곱하기 6, 2 곱하기 6 곱하기 6, 그러면 72. 720에서 72를 빼는 거네. 그러면 8, 4, 6. 자, 그러면 답은 5번. 그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을 묻는 건데 지금 그 미지수가 있어가지고 표준형이 좋겠어요. 그래서 y는, 자, 표준형은 나누기를 하면 몫이 3이니까, 자, 이때 3은 3x 더하기 12.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주어진 유리함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이 이것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행이동을 갖다가 그 식에서 비교를 하려면 분모의 x항을 갖다가 맞추는 게 그게 이제 좋은 거예요. 자, 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결국 2x로 만들어야 돼. 얘를 갖다가 2x로. 그러면 2가 곱해져야 되잖아?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2가 곱해져가지고 더하기 8 빼기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x항을 맞춘 상태에서 분자의 상수가 일치해야지 그게 이제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 거야. 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0이어야 된다. 그리고 평행이동 양은 그냥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편해요.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3이고, 자,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잖아. 문제를 잘 읽으면 얘를 평행이동 시킨 거지. 자, 해서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자 구해보면 x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같네. 해서 m은 마이너스 4. 자, y축으로는 3만큼 같네요. 해서 n은 3.
문제는 mn k를 모두 더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1. 그래서 답은 1번. 지금 함수 f는 1대1 대응인데, 자 1대1 대응 함수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합성하면 요게 이제 그 주기를 이루게 돼 있어요. 지금 원소들의 대응 관계가 지금 4개가 한 그 쌍이 돼가지고 얘네들끼리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 그럼 주기가 4예요, 4. 해서 F111 그것의 1은 주기가 4니까 4로 나눈 나머지, 자 4의 8, 4, 7에 28 해서 3이네. 결국은 1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3번 대응한 겁니다. 자, 한 번 해서 3, 2번 하면 2, 3번 하면 4네요. F222의 2는 먼저 주기성에 의해서 4, 5, 20, 4, 5, 20 해서, 자, 1을 가지고 2번 대응하면 한 번 하면은 4, 두 번째 하면은 1. F 333에 3, 48에 32, 4, 32 해서 그거는 요거는 그냥 F3이에요. F3은 2. 자, 마지막 F444. 자,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잖아. 그러면 4야. 근데 이제 주기가 4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4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5, 7, 11. 답은 4번. 그래프를 보고 그 유리함수의 그 식을 갖다 예상하는 건데, 그 값 자체가 정확하게 안 줘져가지고 A, B, C, D 값을 정확하게 더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부, 대소 관계, 그 정도예요. 자, 식에서 점근선을 갖다가 얘기를 해보면 x는 마이너스 c분의 d 분모를 0이 되게 한 x가, 점근선 y는 분모 분자의 1차항 계수의 b 해서 c분의 a.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확인되는 게 뭐 y절편, x절편이 있어. 자, y절편 같은 경우엔 x에다 0을 넣었을 때니까 d분의 b. 그리고 x절편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분자가 빵이 되는 x값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a분의 b. 자, 점근선 x는 음수. 자, 뭐 그러면은 즉 c분의 d는 양수란 얘기지. 점근선 y는 양수. 그리고 y절편 양수. 근데 여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y절편하고 점근선 y하고 점근선이 더 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x절편하고 점근선 x값을 비교했을 때 x절편이 더 크다는 거 얘기할 수 있어. 자, x절편은 음수. 즉 a분의 b, 요게 이제 양수. 그러면 결국 A, B, C, D의 부호가 일단은 다 같네. 자, 일단 보기를 볼게요. 기억 C하고 D를 곱해서 양수냐, 둘의 부호 같으냐, 요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D하고 BC의 차를 갖다가 자 생각해야 되는데, 요게 아까 얘기했던 그 대소 관계 따져주는 거 있잖아. 자, 요걸로 따지면 될 것 같아. 요 두 개 가지고 지금 y점근선이 요 c분의 a가 y절편 d분의 b보다 커요. 그러면 c분의 a에서 d분의 b를 뺐을 때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0보다 크겠지. 자, 이때 양변에 cd를 갖다 곱하는데 cd는 같은 부호니까 cd는 양수. 그래서 양변에 cd를 갖다가 곱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AD 마이너스 BC 0보다 크다가 되네요. 자, 해서 니은이
맞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 디귿은 B하고 D의 부호를 보는 건데, 요게서 따져질 수 있겠네요. 자, B가 양수면 D가 양수냐? 맞죠? 둘은 같은 부호. 자, 해서 디귿 맞다. 그럼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엘리베이터 문제는 그 분할 분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제예요. 1층에서 8명이 타가지고 올라가는 동안 2층부터 6층까지 총 5개의 층 중에 3개의 층에서만 내릴 건데 2명 이상씩 모두 내리는 경우의 수를, 자, 그게 너무 크니까 이제 100으로 나누라고 한 거야. 자, 일단은 분할이 먼저예요. 8명을 자, 2명 이상으로 자, 3개조로 나눠야 되는 거지. 첫 번째, 되도록 인원을 많게 구성을 해보면 4명, 그 다음에 2명, 2명 이렇게 나누는 게 있고 3명, 3명, 2명. 일단 2명 이상씩 해가지고 3개조로 나누면은 요거 2개밖에 없네요. 자, 해서 일단은 분할의 가지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8C4, 4C2, 2C2. 지금은 분할만 하는 거니까, 자, 요렇게, 자, 같은 인원이 두 군데 있으면 2팩분의 1 계산해 줘야 되는 거 알죠? 자, 8C3, 5C3, 2C2.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인원의 조가 두 군데 있네. 그러면 2팩분의 1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자, 8C4는 8, 7, 6, 5, 4, 3, 1로 나누면 24, 8, 3, 24 해가지고 요게 70. 4C는 6이니까 약분해서 3. 그래서 요게 이제 210까지고, 자, 8C3은 8, 7, 6, 3, 1 해가지고 56. 요건 10이고 약분하면은 5 해서 5, 6에 30, 5, 25, 280 해서 일단 분할의 가지수는 210 더하기 280. 자,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총 5개의 층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층. 자, 순열로 계산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n인 거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문제에서는 얼마로 100으로 나눈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5P3은 543 그러면 60. 그래서 이렇게 약분 한번 하고, 자, 10은 얘네들하고 약분하는 게 편하겠다. 요게 이제 490이니까 약분하면은 49 해서 요 49하고 6하고 곱한 게 답입니다. 자, 6, 9, 54, 6, 4, 24니까 294. 그럼 답은 1번. 일단 이 문제가 좀 케이스를 갖다가 세분화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흰색, 검은색 바둑알 합해서 이제 11개를 갖다가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인데, 일단 얘네들이 개수가 안 정해져 있어서 어려운 거야. 자, 흰 바둑알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나열할 수 없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은 3개 이상 연속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그 말은 2개까지는 연속해서 나열될 수 있어. 그러면 그 분류 기준을 뭘로 잡으면 좋으냐면은 흰 바둑돌이 좋은 거예요. 흰 바둑돌은 무조건 연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흰 바둑알이 검은 바둑알을 갖다가 자,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자, 해서 흰 바둑알을 최소한으로 일단은 써보는 생각을 해볼 거야. 첫 번째, 흰 바둑알을 하나만 쓸 수 있나? 자, 그러면 양쪽으로 해가지고 검은 바둑알을 놔야 되는데 지금 총 11개를 나열시켜야 되잖아. 검은 게 지금 10개가 나열돼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최대 2개잖아. 2개 해가지고 10개, 택도 없는 거지. 자, 해서 흰 바둑알을 갖다가 더 놔요. 자, 이러면 검은 바둑알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곳이 3군데가 생겨. 근데 최대 2개잖아. 2개 해도 6개밖에 안 돼. 11개가 안 돼요. 자,
해서 흰 바둑알을 갖다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이제 네 군데가 생기고, 자, 그리고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 지금 흰 바둑알이 3개면 검은 바둑알은 이제 8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네 군데. 자, 2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가능한 거네. 자, 해서 일단은 검은 바둑알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어떻게? 검은 바둑알이 이렇게 2개씩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몇 가지? 한 가지. 자, 지금 한 가지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흰 바둑알이 이제 하나 더 넣어요. 그래서 이제 4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얘네들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현재 흰 바둑알이 4개면 검은 바둑알은 7개예요. 자, 최대 2개 넣을 수 있는데 2개 넣어도 안 되지. 자, 해서 자, 요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를 더 만들어줘. 자, 그러면 이제 검은 바둑알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4군데가 되고 맥스 2개예요. 자, 해서 어쨌든 이 4군데 들어가는 검은 바둑돌의 합이 7이 되려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요거밖에 없네. 그러면 이 넷 중에 한 군데는 1개, 나머지는 2개. 자, 그러면 1개 들어갈 자리만 고르면 되는 거지. 자, 해서 요게 이제 4군데 중에 하나 고르기. 해서 골라진 데에는 1개가 들어가고 나머지에는 몇 개가 2개씩 들어가가지고 이제 7개가 들어갔으니 11개 나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하기 1을 할 거예요. 왜 곱하기 1을 하느냐? 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 자, 여기 빼고 여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지. 해서 곱하기 1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4, 2, 8. 자, 또 이런 걸 갖다 찾았어. 근데 이게 또 끝난 게 아니야. 자, 뭐냐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여기 하나가 어쨌든 최대 검은 바둑알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5군데까지가 가능한 거지. 해서 요 7을 갖다가 5개의 합으로 최대 1을 쓸 수 있는데 자, 5개의 합으로 이제 표현을 갖다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게 있겠네. 자, 해서 5군데 중에 2군데는 바둑알이 2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3군데는 이제 1개씩 들어갑니다. 자, 해서 결국은 그 5자리 중에 2개씩 들어갈 2자리를 고르면 돼. 자, 그게 이제 OC 2가 되겠네. 해서 그거 10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개 들어가고 뭐 여기 1개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고 1개 들어가고 1개 들어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또 흰 바둑알의 개수를 또 추가. 하나, 둘, 셋, 넷, 5. 자, 그러면 이제 검은 바둑알을 몇 개? 6개를 갖다가 이제 자, 나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흰 바둑알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최소한 들어가 줘야 돼. 자, 해서 자, 요것으로 가능한 걸 생각해 보면 자, 뭐가 있을까요? 2, 1, 1이 있겠네. 자, 요거는 4군데 중 뭐 2가 들어갈 2군데를 고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4C 2 해서 요게 이제 6가지 됐고, 그 다음에 자, 검은 바둑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군데 6을 갖다가 5개의 합. 그러면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자, 2개가 들어갈 한 자리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OC 해서 5가지.
근데 요거에다가는 어떻게 할 거야? 곱하기 2를 할 거야. 왜? 그 5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기 2 대칭성을 생각해가지고 자 그리고 뭐 양쪽에 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6을 갖다가 6개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1인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흰 바둑알이 하나, 둘, 셋, 넷, 5개 했으니까 6개.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다. 자, 흰 바둑알이 6개면은 검은 바둑알은 이제 5개가 나열이 되겠지. 자, 일단 흰 바둑알이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요게는 이제 최소한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그게 5자리니까 검은 바둑알 5개가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런 거 한 가지. 자, 지금까지 계산된 경우의 수 조금 중구난방인데, 자, 경우의 수에다가만 다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구해진 것들을 다시 체크를 해보면 일단 구해야 되는 건 다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을 갖다 구해보면 자 1, 여기까지 해서 11, 19, 20, 30, 36, 37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영위하는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x 근데 이제 fx가 좀 그리기가 좀 쉽진 않아. 그리고 이제 그 k 값에 따라서 이제 보기가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따지는 건데, 자 먼저 절대값을 먼저 처치를 하죠. fx는 x가 k보다 작을 때, 그때는 자 부호가 바뀌는데 그냥 앞에 마이너스를 갖다 이렇게 빼내죠. x 빼기 k 분의 kx k제곱. x가 k가 될 수는 없죠. x가 k보다 클 때 그때는 그냥 나와서 x 빼기 k 분의 kx 더하기 k제곱. 그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지. 자, 그래서 점근선을 갖다가 써놓고 할게요. 자, 얘는 점근선이 x는 k, 자, y는 마이너스 k. 얘는 점근선 x는 k, y는 k. 그리고 점근선만 있다고 해서 그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 자, 이게 이제 y 절편을 알면 또 그리기가 좀 더 편해. 자, 해서 얘는 y 절편이 0 집어넣었을 때 k. 얘는 y 절편이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k. 자, 뭐 이 정도면 이제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자,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프를 잘만 그려내면은 자, 맞는지 아닌지는 따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기억 K가 양수일 때. 자, 그려봅시다. 자, K가 양수니까 K를 갖다가 요쯤 써볼게. 자, 그러면 먼저 얘를 먼저 그릴게요. 사실 어쨌든 x 점근선은 k로 동일해요. 자, 이제 나는 요거 왼쪽을 그릴 건데, 그래서 얘를 그릴 거야. 이때는 y 점근선이 마이너스 k, k가 양수면 마이너스 k는 음수,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y 절편은 k. 지금 내가 그려야 되는 부분에 y 절편이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K보다 작을 때니까 얘만 그려주셔야죠. 자, 이제 K 오른쪽으로는 얘를 그릴 건데 바뀌는 게 있어요. 자, 점근선의 Y 값이 얘로 바뀐다.
얘가 아니야. 그리고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k. 여기 접는선 있고 여기를 지나. 그럼 그래프는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k보다 클 때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요게 이제 k가 양수일 때 fx의 개형이다. 자,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제4사분면 지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맞아요. 자, 니은 이번에는 k가 0보다 작은 경우 뭔가 방금 어차피 이게 지금 뭐 k 마이너스 k 뭐 이런 거니까 자 대칭일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꼼꼼하게 합시다. 자 k가 음수야. 그러면 이제 k는 이쯤에 있어. 그러면 얘가 k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k인 거고. 자 먼저 얘를 그릴 때 k 왼쪽을 그릴 땐 자 접는 선이 y는 마이너스 k야. 요거야 요거랑 요거. 자 y절편은 k야. 요게 여기. 해서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우리는 k 왼쪽을 그리는 거죠. 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다음 k 오른쪽으로는 이제 자 그 접는 선 y가 얘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접는 선이 이렇게 되고 자 y절편이 얘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 k 오른쪽을 그리는 거니까 누구? 자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니은 k가 음수이면 y는 마이너스 2k. 자 마이너스 2k는 여기가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2k는 여기야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되는 애를 갖다 찾으면 여기 하나 해가지고 몇 개? 두 개야.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틀렸다. 자 디귿 k가 3일 때인데 3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요거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자 k가 3이면 k가 3 뭐 여기 뭐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될 건데 자 어쨌든 k가 3일 때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때 9x 빼기 3 자 y절편 마이너스 3 기울기가 크네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느냐 자 기울기가 좀 커. 자 그러면 일단 계산하지 않고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자 얘랑은 좁하는지 혹은 뭐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하지만 얘랑은 무조건 하나 만나. 자 요 부분하고는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난다. 결국은 얘하고 몇 점에서 만나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자 해서 이거는 이제 방정식을 풀으셔야 되죠. 자 요거는 뭐였죠? k 왼쪽이었으니까 요거요. 자 해서 마이너스 x 빼기 k인데 지금 k가 3인 거지. 자 3x 더하기 9 이거랑 9x 빼기 3 3으로 한번 나눠. 자 마이너스는 얘한테 주고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3 x 빼기 3 이쪽으로 곱해.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은 0이고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인데 어렵지 않게 x값이 구해지죠. x는 1 또는 x는 2거든. 지금 여기가 3이야. 그러면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만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요. 자, 요 부분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고 다시 여기에서 또 하나 만나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세 점이 맞습니다. 해서 디귿이 맞아.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니까 답은 4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자 제일 어려워요. 요게 이제 그 그래프를 추론해야 되는데 자 어떤 그래프일 때가 성립하는 그래프인지를 갖다 찾는 게 자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일단 fx 그래프는 보면 시작점이 a, 마이너스 b. 자, 왼쪽 위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y는 fx. 근데 이 fx가 요 절대값이 있는 유리함수하고 안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b를 몰라요. 자, 이게 이제 b의 부호하고 좀 약간 관련이 있거든. 자, 첫 번째 b가 이게 이제 뭐 음수였어.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좀 저 그래프를 갖다가 생각해보면 x 점근선은 3, 근데 y 점근선이 자 b인데 그 b가 이제 음수였던 거야. 자, 지금 k 값이 음수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절대값이 붙으면 마이너스 b가 뭐래. 자, b 점근선도 대칭이 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b 일로 올 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자, 여기 x축 아래 있던 게 접어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자, 새로운 점근선 마이너스 b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자, 이때 a, 마이너스 b는 어쨌든 y좌표가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가 여기 요거네 요거. 자, 해서 a, 마이너스 b, 즉 a를 잘 잡아가지고 얘를 그렸을 때 교점이 안 생기려면 뭐 이런데 a가 있으면 되겠네. 요러면 안 만나네. 근데 만약에 a가 여기면 이때는 어쨌든 여기에서 만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a가 좀 더 큰 값에 있어도 어떻게 교점이 생겨요. 근데 요게 이제 자, 처음에 b가 음수인 것을 갖다가 생각을 했으면, 그러니까 요거부터 시작했으면 사실 좀 시간을 갖다 단축할 수 있었네요. 자, b가 음수일 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b가 0인 경우 요때는 자, 3 점근선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얘가 이제 올라가서 뭐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프는 요 정확하게 여기 x는 3에 대해서 자, 양쪽이 대칭인 이런 그래프인데, 자, 그러면 지금 b가 0인 상태니까 자, a가 어디에 있어도 교점이 생기는 거죠. 해서 안 되는 거고, 자, b가 양수인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자, b가 이번엔 양수.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b, 여기가 b니까 마이너스 b는 요 라인이 마이너스 b야. 그러면 a가 여기여도 자, 교점이 반드시 생기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안 돼. 자, 결국은 이 두 그래프가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b가 음수일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 따졌던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a 값의 범위가 3분의 4보 작다. a 값이 될 수 있는 게 3분의 4보 작다. 자, 결국은 요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때보다 왼쪽에서 그려지면 그때 안 만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여기가 바로 3분의 4란 얘기예요. 여기가 3분의 4. 어쨌든 이 라인은 그 절대값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요 식에서 3분의 4일 때, x값이 3분의 4일 때 그때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b란 얘기지. x에 3분의 4를 넣었을 때 빼기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B 한 것이 이게 마이너스 B. 자, 여기서 이거 B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자,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2B. 요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5. 그러면 플러스 처리하면 되고, 요게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돼. 그래서 B 값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놓고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 gx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gx를 a를 이제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a는 3분의 4보다 작은, a는 3분의 4보다 작은. 자, a를 생각해가지고 a 포함해서 왼쪽으로는 fx가, 자, fx는 시작점이 a, 마이너스 b였는데 b가 마이너스 5분의 6이라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b는 5분의 6. 그래서 y 값 5분의 6, 5분의 6, 3분의 4. 자, 3분의 4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여기를 5분의 6이라고 치면 a, 5분의 6은 요 점. 그래서 요 점에서 자, 어떻게 왼쪽 위로 향하는 이런, 자, 무리함수. 자, 그 다음 요 a보다 클 때는 꼭지점이 a, 마이너스 b. 여기지, 여기.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서 요렇게 됐다. 자, 이제 박스를 봅니다. 박스 조건은 보시면, 자, 방정식. 자, 요 방정식은 gx가 알파가 되거나 gx가 베타일 때 그때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자, 요거 이거나 요거. 자, 지금 그려진 게 이게 gx가 어떤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게 그런 x가 총 3개다. 그런데 g알파는 알파고 g베타는 베타다. 이게 뭐예요? 지금 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알파, 베타 똑같잖아요. 결국은 gx는 x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그려진 gx하고 y는 x. 자, 5분의 6이 3분의 4보다 작아요. 그래서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알파, 베타가 나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그런 애들이 알파, 베타, 감마 3개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알파, 베타를 갖다가 어쨌든 2개의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이제 교점에서 찾는다면은 서로 다른 게 3개가 나와야 돼. 그런데 뭐 이렇게 그으면 없잖아. 이렇게 그으면 2개죠. 특이한 게 이제 여기지. 이렇게 지나갔을 때만 1개고 그 밑은 빵개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위로 지나가면 2개. 근데 3개를 만들려면은 2개의 선을 그어서 3개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하나가 요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위에서 그려지겠지. 결국은 요게 알파, 베타 중에 하나고, 자, y는 x하고 교점이 2개. 그래서 결국은 요게 이제 알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y는 x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y는 알파라고 그냥 편의상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y는 베타인데, 자, 그러면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 이거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x가 y는 베타를 갖다 그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베타, 여기를 갖다가 감마라고 합시다. 여기가 알파, 즉 a가 바로 알파인 거야. 이게 이제 x가 알파,
gx가 베타가 되는 게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 그래서 이제 조건에 맞는 상황을 갖다가 이제 세팅이 된 거야.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또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y는 x인데, 자, 내가 요 점의 y좌표는 이미 알고 있었어. 5분의 6. 그래서 알파는 5분의 6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a인 거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자, gx의 자, x가 a보다 클 때 함수식인 요 2차 함수하고 y는 x하고 연립을 해가지고 이제 베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지. 2분의 1 x 빼기 a인데 a는 구해졌어. 이제 5분의 6이라고. 5분의 6 제곱 빼기 b인데 빼기 b가 바로 역시 5분의 6 그거랑 x. 자, 당연히 이거 계산을 다 이 계산하는 게 일단 뭐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제 이 베타는 어차피 이게 이제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거든. 근데 뭐 개수가 다 나와 있으니 내가 두근의 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알파를 구해놨으니까 두근의 합하고 알파를 따지면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두근의 합만 그냥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두근의 합은 2차 함계수하고 1차 함계수야. 그래서 2분의 1x 제곱. 자, 뭐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5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6x 상수하면 됐고, 여기 있던 x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x,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상수항 만들어지고 0이거든. 두근의 합 들어가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5분의 22가 되네. 근데 내가 알파를 알아. 알파가 5분의 6이야. 그러면 베타는 5분의 16인 거지. 자, 베타 구했어. 베타 5분의 16. 끝난 게 아니요. 베타가 5분의 16이니까 여기 y 값이 5분의 16. 그렇게 되는 요 감마를 또 구해야 돼. 자, 요 함수는 fx잖아. 그래서 루트 a는 5분의 6 빼기 x, 자, 빼기 b 5분의 6, 그게 5분의 16이 되는. 자, 요거 넘기면 2가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자, 그러면 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0에서 6 빼니까 14. 이게 이제 감마. 자, 감마는 마이너스 5분의 14. 자, 문제는 요 세 개를 갖다가 다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5분의 2, 5분의 8. 그래서 답은 2번. 함수 fx를 구하는 건데 f 인버스 5가 0이면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f0이 5, f2가 7이다라는 거랑 연립하시면 되겠어요. 자, f0이 5이면 b네 b. 자, f2는 2a 더하기 b인데 방금 5였잖아. 따라서 a는 1이 되고, 자, 문제는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6.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제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평행이동을 먼저 시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의 x축으로 1만큼 해서 x 대신 x 빼기 1. 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자, 그러면 뒤에 플러스 3 해주시면 되죠. 자, 일단은 이 유리함수가 확실하니까 유리함수를 먼저 그려. x 점근선은 마이너스 2, y 점근선은 마이너스 3. 자,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 x절편은 마이너스 1. 뭐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자, 무리함수는 시작점은 근원을 0 대기한 x값 1, 그랬을 때 y값은 3 해서 1,3.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왼쪽 아래, 왼쪽 아래로. 자, 그럼 여기가 어떤 자,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고 안 하고의 어떤 경계가 되는 그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 자, 일단은 요렇게 되면 제 2, 4분면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 그런데 여기 딱 x축에서 이렇게 만날 때 우리는 자, 좌표축은 4분면에 포함시키지 않죠. 해서 요거 좌표축에서 만날 때, 즉 마이너스 1,0 지날 때는 성립하는 게 아니야. 자, 그거보다 위로 지나가야 돼. 자, 당연히 밑으로 지나가는 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결국은 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을 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y 값을 먼저 계산을 할게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 값이 0보다 클 때 그때 교점이 2, 4분면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 뭐 요것만 이쪽으로 넘길까?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a 그것이 3보다 작다. 자, 양변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a가 9보다 작다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가 되네.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a가 0보다 작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자, 그 범위를 갖다가 같이 생각을 해주면 이제 정수 a의 값은 요게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문제는 그 a의 값을 모두 구하시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4개를 다 써야지 답입니다. 문제가 이게 중복보다는 빠뜨리기가 좀 쉽거든. 해서 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9개의 격자점을 줍니다. 그 중에서 2개부터 해가지고 9개까지 일단 택해요. 그 택해진 점들 중에서 다시 2개를 골랐을 때 그 2점의 중점이 이 안에 격자점이 되면 안 된다가 문제의 조건이에요. 근데 사실 안 된다는 것보다 되는 게 쉽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출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2개의 점을 택했을 때 그 2점의 중점이 다시 이 안에 격자점이 될 때를 갖다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점들이 조금 분류가 돼. 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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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 4개의 점들 중에서 2개를 택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그 중점이 이 안에 격자점이 될 수밖에 없어. 요 2점의 중점, 요 2점의 중점, 요 2점의 중점. 어떤 2점을 택해도 그 중점이 다시 격자점이 된다. 해서 이 4개의 점 중에서는 절대 2개의 점 이상이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n개의 점을 고를 때 이 4개의 점 중에 2점이 골라지면 그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얘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자, 요 원점, 이 원점은요 다른 어떤 점하고 중점을 따져도 절대 이 안에 격자점이 아니에요. 해서 이 점은 어떻게 선택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이 제일 쉬운 점이고, 자, 나머지 요 4개의 점은 또 성격이 같아요. 이 4개의 점은 일단 좌표축의 점인데 원점을 제외하고 이게 이래. 이 둘은 x축 위의 점이고 이 둘은 y축 위의 점인데 이 4개의 점은 이 4개의 점 중에서 같은 좌표축에 두 점이 안 택해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같은 x축 위에 두 점이 택해지면 중점이 원점이 되잖아. 같은 y축 위에 두 점이 택해지면 원점이 돼. 그런데 x축 위의 점 중에 하나, y축 위의 점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는 중점이 격차점이 아니죠. 그래서 이 4개의 점을 택할 때는 같은 좌표축에서 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 점들의 성질이 같은 애들끼리 그룹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0,0 얘는 따로, 그 다음에 좌표축의 점들 마이너스 1,0, 자 1,0, 0,1, 0,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4점 마이너스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해서 얘를 갖다가 그룹 A, 얘네들을 그룹 B, 얘네들을 그룹 C 라고 하면 이제 N, 일단은 N개의 점을 택하는데 몇 개부터? 2개부터. 근데 이 2개의 점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택하냐는 얘기지. 자, 케이스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봅시다. 자, 어쨌든 2개의 점을 이 중에서 택하는데 요 그룹별로 몇 개를 가져왔는지. 자, 합해서 2가 되는 것은 뭐 A에서 1개, B에서 1개, C에서 1개. A에서 1개, B에서 1개, C에서 1개. 자, A에서 1개. 자, 그룹 C에서는 절대 2개 가져오면 안 돼. 그룹 B에서는 2개를 가져오되 같은 좌표축은 안 돼. 하지만 2개를 갖다가 가져올 수는 있죠. 자, 해서 0, 2, 0이 있고 0, 0, 2는 안 되고 그 다음에 0, 1, 1. 자, 내가 2개의 점을 갖다 택할 때 그룹별로 케이스를 나누면 이렇게 다시 4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자, 경우의 수를 갖다 따져봅시다. 자, 그룹 A에는 1개밖에 없어. 그래서 A에서 1개 가져오는 경우의 수는 그냥 1가지. 자, B는 4개의 점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가져오는 것은 4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 4가지. 자, 1가지. 자, C도 점이 일단은 4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 가져오는 거 4가지. 자, 요거 조심해야 돼. B에서 2개를 가져와. 일단 4개의 점에서 2개의 점을 가져오는 게 4C인데 어떻게 가져오면 안 된다고? 요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고. 요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고. 같은 좌표축에서 2개를 고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2가지를 빼주시면 돼요. 6가지에서 2가지 빼니까 4가지. 자, 4가지. 요것도 4가지. 그래서 16가지. 자, 그러면 n이 2일 때 그때의 총 경우의 수는 얘네들이 싹 더해져가지고 28가지. 자, 다음 n이 3일 때 자, A에서 하나, 뭐 B에서 2개 가져올 수 있지. 그러면 C에서 빵.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C에서는 절대 2개 가져올 수 없어. 아, 참고로 B에서도 3개 가져올 수 없어요. B에서 3개를 가져오려면 그때는 이렇게 가져오든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B에서 가져올 수 있는 최대 개수 2개다, 2개.
자, 그러면 또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빵, 2, 1. 요거 되겠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요거 아까 계산했어요. 네 가지. 그래서 4. 자, 한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해서 16가지. 자, 요거 네 가지, 네 가지 해서 16가지. 다음 n이 4일 때 1, 2, 1. 근데 요거 말고는 또 없다. 왜? 한 개밖에 없어요. 자, 2개 이상 못 가져와요. 얘도 맥스가 2개 해서 요거 말고 없어. 그 말은 자, 4일 때 케이스가 요거 하나밖에 없고 5부터는 성립할 수가 없다. 문제에서는 뭐 F2부터 F3, F4 해가지고 F9까지의 합을 물어보고 있지만 자 5부터는 뭐 경우수니까 0가지인 거지 0가지. 그러니까 F5부터 해가지고 F9까지는 그냥 빵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F2, F3, F4 요거만 계산해도 이제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네 가지 해서 16가지. 자, 아까 요 세 가지 경우가 n이 3일 때였지. 그래서 F3은 36. 자, n이 4일 때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F4는 16. 자, 해서 요거랑 요걸 갖다가 더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더하면 64 해서 80. 답은 80입니다.